퇴직금 등 6억 투자, 스크린 골프장 1년 만에 망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호입니다. 올해 60, 경기도 평촌에 사는 평범한 퇴직자입니다. 35년 넘게 몸담았던 중견기업 영업부에서 작년 가을에 퇴직하고 저는 오랜 꿈을 펼칠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3억 5천만 원은 제 노후를 책임져줄 든든한 미천이었죠. 아내와 저는 이 돈으로 작은 카페나 가게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찾아온 시간은 여유보다는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고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당신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평생을 일에 매달려 살다가 갑자기 멈추니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몸은 쉬는데 마음은 쉬지를 못하고 점점 조급함만 쌓였습니다. 퇴직금을 은행에 넣어놨지만 이자만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고령화, 고물가, 노후 파산이라는 말이 매일 흘러나왔고 퇴직금 사기 뉴스가 나올 때면 괜히 제 얘기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들기 시작한 건 단순한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뭘로 채워야 할지, 어떤 역할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게 더 컸습니다. 퇴직자라는 호칭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제게 스크린 골프장 사업을 권했습니다. 요즘 스크린 골프장 잘 나가더라. 너도 한번 생각해봐. 그의 말은 퇴직 후 무기력했던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그 조용한 불면의 시작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운영 중인 매장 수익 자료를 보여주며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루 12팁만 받아도 고정비 다 빠지고 남는다니까. 그날 그는 창업 컨설팅 업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명찰을 단 청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말투는 능숙했고 설명은 체계적이었으며 숫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기존 시설을 인수해서 리노베이션 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할 수 있죠. 평촌은 입지가 워낙 좋아서 한두 달 안에 본전 찾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직금 6억, 인생을 건 투자. 그날 이후 업체와 함께 평촌 일대 매장 후보지를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 그중 한 곳은 대형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가 함께 있는 상가 2층 자리였습니다. 기존의 스크린 골프장이었던 곳이라 시설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입지는 괜찮아 보였고 구조도 깔끔하게 리노베이션 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견적은 예상보다 높았지만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퇴직금 3억 5천만 원, 아내가 모아둔 예금 5천만 원, 그리고 집을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 총 6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아내는 제 창업 계획을 듣고 조용히 장롱 속 통장을 꺼내 주었습니다. 말없이 내미는 손끝이 약간 떨리는 걸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 대신 책임은 끝까지 져야 해. 그녀의 말은 덤덤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뒤로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기존 시설을 인수했기에 리노베이션 공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공사 현장에 나가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벽지 색깔 하나, 조명 위치 하나까지 꼼꼼하게 신경 썼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가게를 보며 저는 다시 활력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며칠 뒤 유니폼 시안을 고르며 밝은 색이 손님들한테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모든 게 잘 될 줄로만 믿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찾아온 위기,
그리고 마침내 매장 간판에 불이 들어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 프로 스크린 골프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고 첫 한두 달은 순조로웠습니다. 예약 앱에 하나둘 예약이 뜰 때마다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근처 오피스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335 방문해 주기도 했고 시설 좋다는 칭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첫 달 매출은 예상치를 살짝 넘었고 운영은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밤에 퇴근하며 마지막 불을 끄는 순간이 참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자 매출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절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가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상가에 새로운 스크린 골프장이 생길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새 매장은 파격적인 가격과 최신 장비를 앞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손님들은 마치 물밀듯이 그곳으로 옮겨갔습니다. 한때 주말마다 예약이 차던 방이 이젠 오후 내내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앉아서 매출표를 들여다보다 한숨만 내쉬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월세, 관리비, 전기세는 꼬박꼬박 나갔지만 매출은 바닥을 쳤습니다. 점점 초조해졌고 아내의 떨리는 손끝과 조용한 걱정이 이제야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이젠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과 예금, 모든 돈이 사라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4억의 손해, 그리고 무너진 삶. 결국 저는 1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총 6억 원을 투자했지만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은 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4억 원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퇴직금 3억 5천만 원과 아내의 예금 5천만 원은 물론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까지 허공으로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폐업 신고서에 서명하고 텅 빈 매장을 나서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실내 불을 켜봤습니다. 스크린 속 푸른 필드는 그대로였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문을 밀고 나오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은 거의 꺼놓았고 아는 사람 번호가 떠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끄럽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마른 줄곧 식사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밥을 차려줬지만 눈을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수가 줄어든 건 저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저는 제 자신을 점점 지워갔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점점 낯설어졌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한 날도 많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기분은 그 어떤 고통보다 깊고 조용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 무렵 아내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작은 일이라도 다시 시작해보자.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게 제 진심 어린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동네 게시판 앞에 자주 서게 됐습니다. 청소일, 경비일, 전단지 알바까지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았습니다. 단 하루라도 제 손으로 채우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단지 경비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다시 새벽에 눈을 떴지만 몸은 개운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이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제 존재가 현실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너졌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만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급하지도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으려 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한 일에 의미를 두며 살아가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노후의 시작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걸어 나가겠습니다.